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편입연의 논리 완성을 담당하는 논리정연 김영신입니다. 자, 저하고 앞으로 이제 논리 완성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자, 저하고 진행되는 수업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기본 훈련 과정이라는 과정.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 기본 훈련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내가 기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목표치를 분명히 달성했어.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제 기본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요. 기본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노래 제목 따라 한 거 맞아요. 맞는데 다른 선생님 얘기가 기왕이면 춤도 춰봐라 뭐 이러는데 그게 안 돼. 언젠가 만약에 저한테 큰 변화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면 한번 보여드릴 생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럼 기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리 완성의 기본 훈련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물론 논리 완성에 제시되는 유형들이 참 많긴 한데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가장 많이 제시되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순접이라든가 역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반을 두고 좀 더 세부 사항들이 갈라지는 건데, 자, 이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인 이해를 한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정이라는 논리 구조라면 A는 B다라는 형태로 서술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형태적 이해와 그 이론적인 바탕, 그리고 A는 B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를 뒤집어 버리는 건 없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시되는 논리 구조가 갖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게 되는 이 단계가 이론적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이론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찾아야죠. 여기에 therefore가 있구나. 이거 인과관계구나. 그렇죠? 자, 여기서 that is to say.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재진술이구나. 그렇죠? 자, however. 이거 역접이구나. 그러니까 제시된 문장 또는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장치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반영해서 출제한 문제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자, 유형까지 파악했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도 알아.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가장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답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정말 푼다는 그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문제 분석은 잘해. 근데 답이 다 틀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접근법, 그리고 이런 유형을 파악하는 능력에다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훈련 과정에서는 우리 교재 지금 한 단원의 문제가 이 기본적인 논리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 1, 케이스 2 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혼자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해설을 달았어요. 자, 그리고 그 두 문제 이후에 연습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 기본 훈련 과정 이후에서는 제가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몫을 남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앞에서 하는 거 따라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혼자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정 안 되면 나 하는 거 따라라도 해봐. 그대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도 좋으니까 그대로. 내가 밑줄 치면 너도 밑줄 쳐. 내가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너도 따라해. 제가 요구하는 거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왜 밑줄을 치고, 얘가 왜 단서가 되고, 얘를 왜 괄호로 묶어내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훈련 과정에서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 본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풀어드립니다. 설명해드리고.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교재 구성은요, 총 12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주 세세한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더 베스트로 골라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단원과 여섯 번째 단원까지는 순접에 의해서 나타나는 논리 구조들에 대해서 묶어놨고요. 그리고 7단원부터 9단원까지의 3개의 단원에서는 자, 역접이나 양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논리 구조에 관련된 어떤 패턴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비교 강조 같은 경우는 사실 순접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역접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양면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접과 역접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어느 정도 학습한 이후에 양쪽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비교나 강조의 형태를 보면서 아, 여기서는 지금 순접의 형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 아, 여기서는 지금 역접의 형태에 따른 비교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공통점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차이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살짝 부록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구두점의 올바른 이해. 사실 논리 완성에서 쓰이는 구두점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 구두점이라는 단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이전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두점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구두점이 다뤄져 있으니까 결국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두점을 뭐라고 부르고 얘의 역할은 뭐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이전에도 알 수 있어. 별도의 단원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단원의 구두점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역시 구두점도 순접이나 역접의 둘 중에 하나의 논리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구두점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순접과 역접을 모두 배운 이후로 주어지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총 12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특징은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서를 좀 확실하게 찾자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아, 이거니까 이런 거겠지. 넘겨짚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단서가 있어야 돼. 실제로 학생들하고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커피는 빈칸하다. 일반적으로 잠자기 직전에 커피는 빈칸하다. 근데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잠자기 전에 커피는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니까 잠자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임 하고 해설해 놓은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잠자기 전에 커피 한 사발 마셔도 잘 자요. 머리만 대면 자.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잠자기 일정 시간 전에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를 자기 전에 마셨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요. 선택지 중에 둘 중 하나만 제시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지는 도움이 안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다 선택지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잠자기 전에 마시는 커피는 빈칸하다. 이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단서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찾아내는 훈련.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각 배우는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 단서를 찾는 방법이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훈련할 겁니다. 자,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좀 뭔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훈련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Renaissance art was different from, 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얘 뭡니까? 무엇과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니까 A와 자, B는요 서로 다르다. 그쵸? 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두 요소를 대립하면요, 둘은 대립합니다. 둘을 비교하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와 B의 구조는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가 나겠어요? 르네상스하고 그 르네상스 이전에, 즉 중세시대의 예술이 어떻게 다른지가 결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뭘 제시합니까? 르네상스 이전에 라는 얘기를 제시합니다. 그럼 이게 얘잖아. 재진술이죠? 자, 이때 뭐랍니까? 이 물체가 얘네들은요, 평평하거나 상징적이었대. 자, 그러면 르네상스는요? 그렇지. 평평하지 않을 거고 상징적이지 않을 거야.
자, 근데 평평하지 않고 상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끌어낼 수 있고 그 대신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real 했어요. 자, 그러면 중세시대 예술은 리얼하지가 않고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르네상스 예술은 뭐라는 거예요? 리얼하다는 거지. 이걸 추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artist during the Renaissance라고 했거든요. 자, 얘네들 그럼 어떤 예술가들이야? 중세 예술가가 아니라 르네상스 예술가들이야. 그쵸? 자, 얘 누구예요? 얘가 얘죠? 얘도 르네상스 예술가야. 그럼 얘네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presented. 자, 드러나기를 원해. 표현되기를 원해. 자, 빈칸하게 표현돼.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해. 그쵸? 자, 선택지 A번 보시면요. with accuracy. 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자, 같은 얘기죠. 자, by tradition. 전통에 의해서. 자, 전통이라는 건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나 관습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전통은 그 이전인 중세 시대인데 그대로 안 따라갈 거잖아. 자, 분명히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자, 원하는 게 뭐였어요? real이죠. 근데 어떻게 without reality가 되겠어? 자, 현실적인 거예요. 그쵸? 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추상적인 거야.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선택지 A번 with accuracy. 정확한 답이 되죠. 이건 논리구조. 왜? 처음에 둘이 다르다고 이미 전제를 해줬으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논리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문법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내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not A. 자, 요만큼 묶어서 A가 되고, 자, but, 그 다음에, 자, B야. 그쵸? 자, 저 이시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얘는요, 어떤 기본적인 연구조사도 아니거니와, 그리고요, 또 뭐래요? 자, 심지어는 이라고 해도 좋고, even이라는 게 평평한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어도 좋아. 자, 어쨌든, 정 안 된 빼도 좋아. 자, 과학은 아니래. 그러니까 연구조사도 과학도 아니야. 자, 그러면 it은 뭐겠어요? it은 기술이야. 기술입니다. 자, 요 부분이, 자, 지금 구두점들이 있죠? 자, 보통 이 dash는 보충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두점인데, 자, 이 기술이 뭐 했냐면요. 자, 승리를 줬답니다.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자, 즉, 미국과 그리고 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승리를 줬어요. 자, 그럼 누군가하고 싸웠다는 얘기네. 자, 누구랑 싸워요? 자, 어떤 적들과 싸웠는데, 자, 어떤 적입니까? Many ways they're superior. 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보다 우세해. 나보다 싸움 잘해. 그쵸? 자, 쟤가 맨주먹으로 싸울 때, 나보다 싸움을 잘해. 근데 쟤랑 나랑 맨주먹으로 맞짱 뜨면 내가 지겠죠. 그러면 내가 맨주먹으로 싸워서 쟤를 이기려면요. 내가 쟤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무언가 도구를 사용하든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나보다 우월한 대상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쟤보다 약한데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얘한테 이길 수 있는 도구죠. 자, 보통 이 throw라는 게 글자 그대로, 자, 우리가 한글로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정말 어떤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거기서 통해서는 뭐예요? 그치, 어떤 도구나 수단이지. 그쵸?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production, 어떤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얘는 정말 어딘가를 뚫고 지나가는 건 아닐 거고 얘를 도구로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근데 뭐의 생산이냐면 무기와 그리고 다른 물자의 생산이에요. 자, 전쟁할 때 무기 쓰겠죠. 자, 그런데 나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얘네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얘네보다 더 강한 무기의 생산, 요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테디어스 뭐라고 합니까? 지루해. 어우. 자, 얘는요,
자, 명확한, 분명한. 자, 얘는요, 꾸준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변화가 없는 거야. 얘보다 내가 강해야 되는데, 얘보다 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텐데, 얘는 맞지 않죠? 자, 보니까, prodigious.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자, 얘가 들어가 줘야 얘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무기와 물자의 생산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이 미국과 그의 연합국들에게, 동맹국들에게 2차 대전에서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자, 평범한 게 될 수 없지. 요게 또 포인트지, 그쵸? 평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not A but B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구조에서 보면 우리가 not A but B라는 상관 접속사에 의한 문법 구조를 통해서 아, 평범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 정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고루고루 사용하면서 어떻게 단서를 찾느냐를 문제 하나하나를 직접 같이 살펴보면서 기본훈련 과정에서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서 또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논리 완성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어휘력입니다. 논리 완성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운다는 데 있어서 어휘력은 기본이죠. 이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리 논리적이면 뭐해? 아니, 아무리 논리적일 수도 없지. 이 문장을 읽어낼 수가 없는데 무슨 논리를 적용하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인데요. 자, 어휘력의 어떤 양적인 향상. 자, 어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될 얘기고요. 자, 어휘력의 어떤 질적인 향상이라고 나름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일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두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걸 따져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 increase.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enlarge. 자, 얘랑 비슷한 게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expand.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xtend. 우리 교재에도 요거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얘는 뭐예요? 어떤 수나 양의 증가예요. 자, 어떤 수나 양의 증가고, 자, 얘는 뭐예요? 어떤 범위나 부피가 커지는 걸 얘기해요. 저 어떤 범위가 넓어지거나 부피가 팽창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얘하고 얘를 비교할 적에는 자, extend는 뭐냐면 어떤 길이 개념의 향상입니다. 길이 개념으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extend는 고무줄을 잡아서 고무줄을 양쪽 끝으로 쭉 잡아 늘리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고, enlarge나 expand 같은 경우는 고무 풍선을 입에다 물고 후 하고 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자, 그리고 얘는 수나 양의 증가. 어떻습니까? 다 늘어나는 거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질적인 향상인데 이 부분은 역시 어휘 선생님, 그리고 여기선 이제 저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게 될 이 논리 완성의 그 중에서도 기본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그리고 수업이 진행될 방식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하나하나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